네, 소통하는 채널 내외경제TV의 오프닝벨 2부의 진행을 맡은 장엘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계속해서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요. H&M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운임 상승, 또 물동량 확대가 큰 역할을 했고, 또 아시아 미주 노선 운임 상승, 유럽, 기타 지역 전 노선의 운임이 상승하면서 시황이 크게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주목해 볼 건 H&M의 주가 향방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지금 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 영역에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증권가에서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다 이러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지금 이제 장 자체가 이제 양극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회철로 불리는 이제 최근에 오르고 있는 그 업종들, 그다음에 기술주들은 이런 조회철이 오르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이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뭐 전기 전자나 IT 부품 이런 기술주들은 이런 조회철 흐름이 꺾여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 이런 해운지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제가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H&M은 올해 그 영업이익이 약 4조 8천억 정도로 되면서 예상보다 한 17% 오르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관심사가 H&M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오늘 이제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투자 의견은 하향인데 네. 목표가는 올렸거든요. 그럼 이제 목표가를 이제 올리면서도 이제 하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뭐 우리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래도 뭐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하지만 첫 번째는 너무나 빨리 주가가 올랐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제적인 어떤 그 선사 대비해서 이제 밸리에이션이 좀 높다는 거.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 이런 H&M 자체가 지금 134억 불이거든요. 시총이. 네. 근데 지금 우리 에버그린이 이제 130억 불. 그다음에 중국의 양밍이 지금 83억 불인데 대충 그런 거 선사들하고 시총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죠. 그 회사들보다 오버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그다음에 원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산업은행이 약 3천억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환될 경우에는 또 어떤 장애, 유통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의견이 반반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도 뭐 어떻게 결론은 못 내겠지만 네. 계속 조회철이 가느냐 아니면 이제 이런 우리 IT 쪽이 성장주가 빠지느냐인데 제가 좀 이따가 그걸 비교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프닝벨 2부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시작에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여전히 조금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7%까지 내림세에 지금 키워가면서 3,144포인트 선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27% 소폭 상승하면서 968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 장 초반부터 매도세 매섭습니다. 외국인들이 1,5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기관이 1,600억 원에 넘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모두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528억 원, 기관이 235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개인들이 8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87% 또 내림폭을 키우면서 8만전자 또 깨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모더나 관련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6%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지금 0.15%, 카카오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0.87%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셀트리온, 삼양제 모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1%가 넘는 상승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1%와 3% 각각 크게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게임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에코프레비엠은 지금 1% 넘는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HLB가 1.25%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CJ
H&M도 함께 1.14%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 상승하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관련된 주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기 상어가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에 방영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출판사 오늘 12%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캐리소프트도 17%, 토박스 코리아, 네오팜도 모두 다 6%대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관련주들 한번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여행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여행을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현재 모두 투어가 6%, 하나 투어 6%, 참 좋은 여행도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레드캡 투어까지 2.09%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량풍선과 롯데 관광개발, 인터파크까지 4에서 5%대 탄력을 받아내면서 오늘 하루 여행주 강한 탄력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장 자체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은 뭐 역시 우리가 이제 과연 오늘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이다거든요. 오늘이 마감이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지금 뭐 금리 인상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좀 팽팽하게 맞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오늘도 일단은 좀 아침에는 순매도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시를 좀 넘어서는 시각인데요. 장 초반 핵심적인 흐름,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오늘도 이제 뭐 실적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상 결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데, 일단 보면 이제 이건 산업이라고 최근에 이제 목재 소유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산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목재를 수입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솔로몬 군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일단 안정적인 일단은 공급이 일단은 가능한 종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BS는 이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 기록하면서 네. 오늘 SBS가 이제 강세를 보이겠는데, 어차피 이제 중간 광고가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런 어떤 우리 TV 이런 SBS라든가 뭐 MBC, IMBC 이런 종목들도 아마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오늘 상승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보시면은 이제 아기상어, 네, 이제 그렇죠. 국제 뭐 계속 여러 글로벌하게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제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네이처셀. 네. 우리 그 줄기세포 스테로제 그 뭡니까 태양서 관절염, 이게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강하게 모습을 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우리 김동연 관련주에서 이제 PM 풍년 이런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은 또 부산 아트가 성공적으로 또 개최됐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 옥션 이런 종목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안구 건조증 치료제 지트리비엔트도 일단은 뭐 임상 이런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적이나 어떤 거 임상 발표에 따른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오프닝벨 2부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5월 17일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죠.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슈킹 함께 볼 텐데요.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상승률 상위 10종목 분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오늘은 이제 보시죠. 그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하기 전에 지금 뭐 지난주에 워낙 그 장세에 대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있고 제가 이제 뭐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군요.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현 장세 이제 분석이라는 걸 제가 제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이제 조해철 이게 조선 철강 해운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지로 대변되는 우리 기술주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IT 부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하락선 내지는 일단 상승의 제한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성장주들이 만약 오른다 하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강이나 해운 조선주들이 꺾여야지만 일단 이 종목들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제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부터는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데 다시 철강주 빼놓고는 지금 뭐 해운 조선주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러한 우리 기술주 성장주들은 언제 오를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데 미국에 보면은 러셀 10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러셀 1000 지수가 우리 성장주하고 그다음에 가치주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한 그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이 상관관계가 0.4를 깬 적이 3번 있었어요. 1983년, 84년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인데 이게 거의 보면 37년, 8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급격히 하락하다가 이제 거의 또 원위치 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다시 이제 원위치 가느냐 아니면 더 빠질 수 있느냐.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더 빠진다 하면 결국은 일단은 또 우리 성장주들은 더 하락한다는 소리가 되겠고 여기서 다시 리바운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들이 오른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이제 그럼 뭐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팁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주봉인데 맨 왼쪽에 오른 게 철강 금속 쪽이에요. 보시면 계속 주봉이 오르고 있고 뭐 지난주에 좀 꺾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운수 창고 해운 쪽이거든요. 보시면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측에 오른쪽은 이제 위에는 이제 IT 하드웨어 쪽인데 오르다가 지금 계속 3주 연속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와닿는 박탈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는 오른 게 없어요. 연초에 반쪽했다가 아래로 오면서 계속 지금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완전히 V급 빈익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차별화 현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럼 이제 봅시다. 지난주에 보면 이제 핫한 게 미국의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워낙 이제 실제는 4.3% 전망이 3.6%인데 4.3% 나옴으로써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그 예상, 그 다음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이런 가능성이 얘기가 됐는데, 가령 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은 2008년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9% 이후, 그러니까 2008년 9월에 4.9%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이번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분석을 보면 일단 우리 뭐 그 야구 경기에서부터 스포츠 이벤트가 전월비 1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항공료가 10%, 호텔 숙박료가 8.8%, 컴퓨터가 5.1%.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중고차 가격이 10%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렌터카 가격이 연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인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신차 출시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 가격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이제 1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FDA는 이러한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가장 그 우리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게 이제 뭐 비중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3%는 0.3%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연준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계속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준에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투자 전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만이 심화도 될 거다 예상하시는 분들은 기술주를 매도를 하고 경기에 민감주를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네. 이제 완화가 될 거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틈새 업장이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또 최근에 좀씩 오르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미국도 비슷하잖아요. 음식료 쪽. 이제 푸드웨어라든가 이제 그린푸드, 오리온드, CJ, 제일제당. 이거는 이제 앞에는 소형주고 뒤로 갈수록 대형주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패션, SJ그룹, 더 네이처홀딩스, 영업무역, 한세실업, 한성. 역시 앞에는 중소형주, 뒤에는 이제 대형주.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그 그룹사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LG그룹이 우리 이제 단체 급식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간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건 이제 중소업체 개방을 하면서 일단 경쟁 입찰을 바꿨거든요. 근데 문제는 CJ는 발표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중소형제에 있어서는 푸드웰, 그다음에 이제 대형제에서는 CJ 프레시웨이.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아마 좀 또 틈새 시장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여행 관련해서 대한항공, 그다음에 네. 모두투어. 지금 이제 모두투어하고 하나투어가 있는데 하나투어는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건물도 뭐 매각한다 그래서 네. 차라리 그러면 뭐 같이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투어보다는 오히려 모두투어가 좀 유리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역시 우리 뭐 카지노 이렇게 뭐 계속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뭐 네. 카지노 뭐 GKL도 있고 뭐 롯데 관광개발도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좀 이렇게 터닝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과거 지금 보면은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게 티에 오르는 종목들을 우리가 네. 선택을 하면은 막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중소형제를 선호한다 아니면 대형제를 선호한다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아마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야지만 지수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지금 뭐 맞습니다. 9만 5천 원 이상에서도 뭐 사신 분들도 있고 지금 거의 뭐 8만 원이 깨진 상태인데 과연 삼성전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제가 한번 또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3차에 걸쳐서 대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차트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일단은 2010년에 S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일단은 우리 핸드폰이 일단은 네. 평균 뭐 3천에서 4천만 대까지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010년에 일단은 1차 대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상승은 2017년에 이제 메모리 반대층의 서버가 새로운 매출 수단으로 등장했는데 2010년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고점이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이제 삼성전자는 살아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뭐 스마트폰도 안 되고 PC도 안 되고 서버도 안 된다는 이때는 서버가 오히려 새로운 수단,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계속 아마 서버를 크게 구입함으로써 삼성전자 그때 2차 대상승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또 역시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뭡니까 슈퍼 사이클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스쇼가 많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또 3차 이제 대세 상승이 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고점이라는 이제 논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점이라는 어떤 거 방향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큰 축이 3개거든요. PC 아까 했잖아요.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핸드폰, 근데 서버인데 지금 PC는 이제 성장성이 거의 정체된다고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반반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4천만 대 이상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거의 0%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제 문제는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뭐냐면은 중국 핸드폰 업체들이 부품으로 이제 삼성전자 거를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핸드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 좋은 거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런 게 네. 하나 희망적인 거 딱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4월 달에 판매량이 전 동월 대비 34%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것도 좀 거기서도 약간 더 부정적 의견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도 역시 성장성이 없다라 이거는 이제 우리 고점론자의 이제 그런 네. 논리고요. 그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일단 이게 어떤 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리 1단계 상승이 2011년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네. 2차 상승은 2016, 17년에 나왔죠. 이때도 박스권 돌파하면서 일단은 이제 서버 얘기했고 그다음에 3차 상승도 역시
즉 6만 원을 돌파한 거는 역시 우리가 작년에 슈퍼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PC 수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3차 상승해서 고점이 96,8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거의 뭐 이제 8만 원이 일단 무너지는 이런 모습인데, 그럼 과연 여기서 삼성전자는 추가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갈 거냐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S 시리즈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제가 캡처한 건데 네. 밑에 보시면은 왼쪽에 두 번째가 S4. 네. 요게 7천만 대를 팔았거든요. 어. 이게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이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 S 갤럭시 S4가 7천만 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뭐 기록은 깨질 수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어떤 판매량이 늘어난다면 또 삼성전자도 일단 스마트폰에서 뭔가 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긍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서버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는 이제 빠를 거다, 늦을 거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인텔이 서버용 CPU의 점유율이 90%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독점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 PC는 이제 AMD가 인텔을 추월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서버용 CPU가 지금 인텔이 아마 4월에 출시를 했어요. 신상품 아이스 레이크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제로 그 숫자가 밝혀지는 거는 이제 7월 초에 실적 발표. 그래서 아마 이때 만약에 이제 실적을, 이게 뭐 서버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제 보면은 우리 어널리스트들이 과연 그 잠정 실적 나왔을 때 이게 뭐 PC 부분이 어떻고 핸드폰 어떻고 서버 부분이 어떻다고 나올 텐데, 만약에 서버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긍정론이 힘이 쓰러진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는 좀 아쉽지만 7월 초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파운드리도 계속 투자한다는 얘기하고, 또 K 반도체가 요새 법안도 나오고 이제 세제도 있는데 세제 혜택, 그거는 이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월 13일 날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5월 13일 날 2030년까지 171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가 2019년에 4년 전에 발표한 거는 시스템 반도체를 그 133조를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 38조가 추가된 거예요. 추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백악관에서 반도체 서밋을 하고 이번에 또 5월 20일 날 2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때 이제 삼성전자 사장단이 참석을 했고, 이번에도 5월 20일 날 삼성전자 임원이 참석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월 21일 날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팹리스 설계 시장 점유율은 거의 60%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은 안 되니까 대만하고 한국이 독식을 하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이제 어떤 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투자 발표를 할 때는 이제 혜택을 보는 게 오스틴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오스틴 공장의 어떤 관련주는 이제 코미코라든가 한양 ENG, PSK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택 공장이 약 50조를 투자한 공장이거든요. 이게 P3인데 지금도 P4, P5, P6 해가지고 약 또 100조 이상은 이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랜드나 로직, 이제 파운드리는 로직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추적을 해서 매수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기업은 일단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보시면은 반도체 이제 설비 투자 보시면은 이제 커패스 용량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2021년에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된다면은 아마 이제 그런 종목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2017년도에 4배 정도 올랐을 때 영업이익이 633억, 2018년에는 578억이었거든요. 그럼 2021년에는 작년에 750억, 올해는 750억 예상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800억 이상을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1분기에 벌써 확정된 게 330억이면은 과연 테스의 어떤 영업이익 규모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테스 어떤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2016년에 4배 올랐어요. 4배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빠져가지고 다시 오른 차트였는데 지금 32,000원 이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 봐서는 이 종목이 또 정고점 33,7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에 가지고 보시면은 차트가 약간 이제
밑에서 오르면서 이제 그렇죠.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정고점 돌파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아마 매수할 수 있다라면은 아마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제가 지금 네. 현 장세, 조해철과 우리 성장주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그 부품주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확인되는 거는 7월 초다. 네. 마찬가지 부품주들도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뭔가 윤곽이 나올 텐데 지금 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차단해서 그런 종목에 투자하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0일 날은 특징 섹터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우리 mRNA 백신 치료제 가지고 뭐 아이진, 유바이로릭스, 휴원수 글로벌, 신풍제약, ST팜, 셀리드, AB프로바이, 한국파마, 아미로직스, 한국유니온제약. 섬유 관련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감성코퍼레이션, 필라홀딩스, 태평양물산, 영업무역. 네. 유가 관련주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이제 철강 관련주는 동양에스텍, 대동스틸 이런 종목들이 특징 섹터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즈는 제약 바이오제 가지고 mRNA 관련주, 동양에스텍은 이제 리서치 아름에서 레포트를 발행했는데 중소형 철강 중에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네. 중앙에너비스는 이제 석유 관련주 시총 1,000억인데 미국 송유관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죠. 그래서 그랬죠. 네. 유가 급등 가능성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바이오릭스는 백신 글로벌 허브 전폭 지원해가지고 간에서 올렸고 강림은 어차피 특장자 사업인데 이런 어떤 우리 그 모더나 백신 해가지고 이제 콜드 체인 그 운송하는 특장차에서 오른 것 같고요. 근데 HLB 파는 일단 타랑 설비 사업 이렇게 그다음에 KT 서브메일은 어떤 뭐 KT 그룹 재편 과정도 있지만 지금은 경부 고속도로 지하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풍강은 일단은 뭐 또 유시민 관련주로 또 부각이 돼서 또 오른 것 같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제 버추얼 택인데 스노피크 오페라에서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휴원수 글로벌은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재부각이 돼서 올랐는데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좀 테마에서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동양 에스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손실 지속이로 나왔는데 일단은 81년에 동양철강으로 설립이 되었고 2001년에 동양에스텍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아마 이 회사는 포스코의 가공센터로서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리서치 아름은 10일 동양에스텍에 대해서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이라며 주가 전망에 긍정적이면서 일단 6,06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이러한 어떤 여령 강판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46억을 기록했는데 10억대를 기록한 경쟁업체 대동스틸이라든가 부국철강 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다. 그다음에 동양에스텍은 철강 업종 외에도 친환경 폐기물 중간 처리업도 하고 있다 해서 추가적인 어떤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5월 1일부터는 중국의 철강 수출에 대한 어떤 증치세 한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부가가치세거든요. 그거를 일단 폐지한다는 소식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가격 상승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일단 주가가 올랐고요. 결국에는 올해 세계 철강협회의 어떤 철강 수요 예측치가 1.7% 포인트 상향한 약 18억 7천만 톤으로 가격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될 거 예상을 했고요. 어쨌든 간 이 회사는 경쟁 업체 대비 시가총액이 약 651억으로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비교되는 주가가 뭐 문배철강, 대동스틸, 부국철강, 삼연철강인데 이 회사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가덕하게 낮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도 다른 회사들은 70배, 59배인데 이 회사는 14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올해 매출이 2,415억, 영업이익이 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 13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요. 일단은 6,060원은 주당 순위 EPS에다 퍼 15배를 적용한 수치인데 이 회사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삼연철강, 문배철강, 부국철강, 대동스틸, 동양에스텍인데 시총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보시면은
14배로 다른 경쟁사 대비 이제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지금 5.81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5월 10일 날 상한가를 쳤을 때 보면은 투신이 매수를 했죠. 투신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종목들 보면은 투신이 매수를 함으로써 상한가 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그 투신이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고르면은 일단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동양 에스텍이 지금 상한가 거의 두세 번 치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해철 과연 철강주들이 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제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강주들이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렇죠. 성장주들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주들은 꺾였는데 나머지 조선해운은 언제 꺾일지 모른다. 그래서 아마 우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마 이런 꺾이는 시점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금요일 날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5월 11일 날은 또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뭐 야권의 후보로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관련주도는 이제 이루원, PPI,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늄도 또 이제 구리 가격 상승해서 알리늄도 계속 또 이제 2차로 또 오르고 있는데 PJ 메탈, 대오AL, 조일 알미늄, 삼화 알미늄, 철강 관련주 이날도 같이 올라서 동양 에스테, 포스코 강판, KG 동부철 세야제강인데 이제 철강주들이 오르면 이제 건설업체는 또 악재가 되겠죠. 이런 재료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철강자가 오름으로써 이런 업종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또 좀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J 메탈은 알루미늄 탈산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탈산재 생산 사실 부각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동양 에스테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바이오리드스는 코로나19 백신, BLSA 공안, GMP 생산 개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대우엘은 원래 이제 철도 차량 사업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GTX-D 원안 통과 발언 및 북미 남북 대화 복원 기대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루원은 아까 말씀드린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에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역시 알루미늄 건축재 사업을 해서 알루미늄 테마에서 올랐고 그다음에 조광 페인트는 아마 종이 빨대형 수성 접착체 거기에 이제 FDA 승인에 일단 조광 페인트가 급등을 했고요. 포스코 강판 역시 철강 관련주, 삼화 알루미늄 역시 알루미늄 관련주, 판타지오는 일단 연예 기약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OTT양 텐트펄 드라마 제작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PJ 메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나는 종목들은 거의 어널리스트들이 발표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한 거는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한 거니까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효율은 일단은 5월 24일 날 주주 총회 결의에 따라 일단은 6월 26일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됐고요. 동사는 해외 및 국내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구매해서 알루미늄 탈산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원료의 재고 및 제품의 재고 확보를 통해서 포스코의 강해양 제철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제품은 알루미늄 빌렛은 알루미늄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 재료고요. 현재 전량 알루미늄 압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PJ 메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루미늄 탈산재와 빌렛을 생산하는데 주로 철강, 자동차, 건축, 건설, 가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탈산재는 선철을 강철로 바꾸는 제강 과정에서 용선 중 가행선소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결정을 미세화시키고 가공성이 우수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어떤 그 첨가제로 보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탈산재는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퍽, 알루미늄 판재 등이 주 원료로서 이들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탈산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포스코의 강해양 제철소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빌렛은 압출에 쓰이는 필수 중간재인데 지금 뭐 알루미늄 6,000 합금 계열 생산 라인에서 3,000 계열과 7,000 계열까지도 추가 생산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 합금 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항공, 강판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일단은 소요되는 그런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회사는 중국의 철강 수요 회복, 그다음에 이제 8월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의 어떤 철강제 생산이라든가 어떤 가격 회복에 이어서 아마 이러한 부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첨가제는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되는데, 일단 이 회사는 내수에 국한하지 않고 일단 다양한 스펙으로 해외에도 일단은 진출하고 있습니다. PJ 메탈은 역시 국내 원자재 시장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빌렛은 건설 경기에 따른 수주액 증가, SOC 예산 확대, 한국형 누드님의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 펀은 11.94로서 동종 업종에 비해서 일단은 저평가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5월 11일 날 투신이 매수함으로써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 역시 PJ메탈도 아까 우리 동양 에스텍처럼 상한가 기록하고 지금은 약 3일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0일 날은 정치인 관련자 가지고 또 이재명, A리츠, 그다음에 윤석열에서 미주코프 대한제당에서 지금 정치인 관련주는 계속 순환매가 되면서 오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나무 관련주 미국 나스닥 상장 기대해가지고 에이티넷 인베스트먼트 우리 기술 투자해서 에이티넷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가 이제 아르헨티나 리틀 연모가 있었죠. 그래서 개발 소식해가지고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웰크론 한테 이런 종목들이 특징 섹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틴 인베스트는 창투자 관련주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한탑은 일단은 국제 공유가 상승 소식에서 제분 및 사료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아까 아르헨티나 리튬 그다음에 염호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A리츠는 일단은 리츠는 보시면은 이제 그 리스크하고 수익률이 주식하고 채권의 어떤 중간에 위치하는 상품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리츠에 대한 수급이 없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츠는 이제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거기 임대 수익률을 제공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리츠 수익률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 사업에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 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유바이오릭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업하는 회사고, PSMC는 리드 프레임 사업을 하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됨으로써 일단은 상승세 시현했고요. KSP는 역시 이제 선박 관련, 조선 관련 기자재주인데 밸브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전방 산업의 부가 환경 속에서 일단은 기자재들이 또 여기저기서 이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관련해서 테스트 및 패키징 사업인데 최근에 일단은 패키징 사업의 또 외주 관련해서 올랐고요.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두나무 관련주에서 올랐는데, 이 중에서 에이틴의 인베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투사인데 창투사 이 회사는 보면 투자자비 현재 4개가 있고요. 약 1조 1,2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에 약 950억 원을 30개 기업에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펀드 레이징 상위 10개사 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DB 산업은행이 성장 지원 펀드의 운영사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1988년에 설립된 이래서 뭐 또 전문 운영, 역시 뭐 창투사들도 운영,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펀드 매니저를 많이 보유한 회사들이 아마 실적도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는 400여 개의 어떤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펀드를 통해서 운영 수익도 제공을 했는데 현재 22개 조합을 성공적으로 청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개 중에 22개를 성공적으로 청산하고 지금 4개 조합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약 1조 1,200억 규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뭐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가지고 운영 성과뿐만 아니라 투명성, 위험관리 우수성을 증명을 했다 해서 여러 가지 일단은 상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조합이 4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주요 출자자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천억, 1,000억, 3,500억, 4,000억에서 1조 1,200억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출자자는 뭐 국민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산업은행 등 주요 연기금들이 이런 회사에 출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조합별로 특성이 있는데
AT는 고성장은 뭐 IT 부품, 바이오 헬스, 모바일, 그다음에 AT는 뉴 패러다임인 소비 패턴에 관련된 어떤 유망 업종. 그다음에 AT는 성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서 운용 조합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약 2,175억의 투자 회사를 완료했다 해서 굉장히 우수한 회사로 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또 성장 신규 조합을 결성하고 있고 올해 약 5천억 정도 목표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펀드 레이징 상위 10개사 AT 인베스트가 일단은 1위인데 점유율 역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퍼는 8.5이 좀 낮은 편인데 일단 이 종목도 보시면 5월 12일 날 투신이 대량 매수함으로써 올랐는데 그 다음 날은 또 투신이 팔았지만 역시 투신이 매수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5월 13일은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셀루메드,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넥스트사이언스, 휴온스 글로벌, 현대바이오, 셀리드, 대한과학, 대성 관련돼서 푸른저축은행, 이즈미더, 이스타코, 대성산업, 보험 관련주, 하나생명, 동양생명, 롯데 손해보험이 일단은 올랐는데 셀루메도는 mRNA 관련주 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mRNA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서린바이오는 여기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보양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 해가지고 덩달아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캐리소프트는 영유아 콘텐츠 사업에서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에 일단은 수혜주로 해서 올랐고요. 일신바이오 역시 삼바형 의료기 사업인데 역시 이 종목도 뭐 mRNA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토크는 기계주인데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치고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역시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은 일단 윤석열 관련주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사료 사업과 펫푸드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사료 관련주에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오리즈는 아마 보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아마 그 종목이 코니글로리인데 아마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즈모이드는 일단은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제 카메라 모델 검사 장비를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림에도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의료기기, 바이오로직스, 코스메티컬로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일단은 사업을 영위하고는 했었는데 일단은 바이오로직스의 부분의 제조는 고령성 단백질, 히알루론 기반의 활액 대체제입니다. 그다음에 단풍나무 수액이나 만든 기능성 화장품을 중국 내 2,000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면은 지금 뭐 제목이 실질심사 일정 변경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개됨으로써 뭐 상장 폐지가 되냐 안 해가지고 주가가 흔들렸었는데 일단은 이 공시 내용은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이제 3월 25일 이내에 일단 심의할 예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유지 결정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는데 의료기는 여러 가지 보시면 동성 이식제, 수술용 고정체 스파인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인공관절은 우리나라 최초로 2010년 9월에 식약처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고정형 무릎 관절인 루미너스. 요거는 이제 2013년 9월에 허가를 취득했고요. 어떤 기타 의료기기는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약품 역시 뭐 2005년 11월부터 합성 재료를 등을 활용한 인체 조직 대체 재료, 즉 조직 수정용 생체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메티컬은 이제 단백질 배양 피부 재생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고 있고 퍼가 굉장히 높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도 보면은 투신이 또 5월 13일날 3으로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전에 안 좋은 어떤 소식에 의해 가지고 주가 급락을 해서 한 번에 그냥 과거에 하락한 거를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주여 가지고 전일과 동행이라고 그다음에 대성 관련주여 가지고 카스, 이스타코, 디자인, 전기차 부품주여 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또 전기차 생산 투자 얘기 나오면서 DIC, 코다크, NS 또 새로운 어떤 부품주들이 일단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카스는 이재명 관련주 전자 저울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서린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 관련 에이프로젠 HG엔진은 상장 절차 본격화해가지고 일단은 에이프로젠이 상장됨으로써 또 수혜가 있다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이진 역시 신약 개발, mRNA 관련주, 이스타코는 이재명 관련주, SBS 이날 올랐는데 오늘도 좀 올랐죠. 일단 뭐 1분기 창사일에 최대 실적 나왔던 하이트론, 이건 이제 CCTV 사업인데 재료가 미노출됐고요. 특수건설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그다음에 디자인은 이재명 관련주, 넥스트 사이언스도 투자에서는 나노젠이 코로나19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카스를 보면은 이 회사는 83년에 4월에 설립이 됐는데 우리 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전자 저울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에 이제 로드셀을 만드는 회사고 89년에 상장이 됐고요. 주요 사업은 역시 전자제울, 저울, 로드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또 횡령 배임 사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날짜가 이제 사고 발생 일자가 2014년인데 확인된 게 4월 21일이니까 거의 뭐 7년 만에 이제 밝혀졌는데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니라고 나왔지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계약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전자저울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고요. 시장 점유율은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련 제품으로는 뭐 안리츠, 데스컴 이런 회사가 있는데 저도 뭐 저울은 잘 모르겠어요. 전자저울은 이렇게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전자제품에서도 각 국가마다 어떤 그 계량에 있어서는 약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다이내를 상거래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로는 이제 부동산 임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으로 봐서는 EPS가 이제 적자로 나오죠. 영업이익은 흑자지만 해서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역시 14일 날 투신이 매수를 함으로써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투신이 일단은 이런 뭐 순매도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투신이 좀 매수를 했다면은 중소형들은 그만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모두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미래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좀 시간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래도 정시간에 맞춰서 다행인 것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삼성전자 또 분석 감사하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